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할 이야기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나토 GDP 5% 국방비 지출 압박 예고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방산주들의 흐름은 내내 좋았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최근에 단기간에 차익 실현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불안 얘기도 있고요. 러우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나옵니다. 이 와중에 들려온 내용이 방금 언급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국방부 지출 압박 소식,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된 예산 더 써라 이거죠. 다시 한번 방산주들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최근 방산주 이야기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사실 올해 내내,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방산주들이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을 기점으로 약간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제에 대한 부분에서 국방부 예산을 감소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이 천조국으로 불렸던 이유가 방위비를 1,000조 써서 천조국이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게 된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주변국들 역시도 국방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첫 번째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들썩거림에 따라서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지금 중동 쪽에서의 전쟁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과연 우리나라 방산을 쓸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 강했던 이유는 첫 번째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두 번째 납기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쟁 안 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방산이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제 주변국들에게 수주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나토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나토국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미국이 우리 국방부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너네 나라는 너네들이 알아서 조금 더 잘 지켜봐. 우리는 너네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더 쓸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나토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부터도 지금 나토 쪽에서 방위비 지출에 대한 목표를 올리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목표를 2%에서 3%로 상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2.5%고 30년까지 3% 정도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0.5, 1% 올리는 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들 국가가 GDP가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은 2에서 3%를 올렸다. 실제로는 50%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서 이들이 그동안 방위비에 돈을 많이 안 썼던 것도 아니고 동남아시아처럼 GDP 대비했을 때 1%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쓰고 있었던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써야지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취임하게 되었을 때 2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결국 조금 더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종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하락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방산 쪽은 수주가 굉장히 잘 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년까지 수주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주를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유럽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 나와주고 있는 게 동남아 쪽에 대한 내용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대만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들의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가성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수출에 대한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거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하락에 따라서 결국 수주 기반, 정책 기반으로 했을 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또 방산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K방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닙니다. 지금 주가는 좀 장기간에 내려온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토에서도 그렇고 점점 각국의 방위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K방산이 갖는 경쟁력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또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대로 유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방산 계약을 할 때 정부가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정부 주도의 방산 마케팅 감소로 인해서 수출 감소가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약 지연 가능성,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계약 지연 가능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최근 사례에서 원전 루마니에 대한 수주를 봤다시피 결국 경쟁력이 있는 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정부 간의 주도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주 사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소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방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해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잘 살펴보겠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탄핵 전국 속에서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결국 수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개별 기업이 나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수주를 따내려고 노력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요소들 자체가 주가에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오히려 이게 펀더멘털을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여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과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기본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결론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방산주를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최근에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궤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야기죠. 드론 얘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드론으로 제거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된 영상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앞으로 이 공중전 이제 유인 전투기의 싸움, 이거는 고정관념이고 앞으로 이제 무인기의 싸움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정말 수혜는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에 의한 이제 단기 변동성, 특히 최근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어야 하지만 정말로 연관 있다라기보다는 이슈에서 움직인다라는 점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쪽에 대한 드론을 제재하려고 하는 상황들, 중국에 대한 드론 점유율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80% 이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실 최근 드론 같은 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UAM이라든지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중국 제품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서 안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크게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용들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Unusual Machines라는 기업인데 올해 500%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문을 영입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드론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Unusual Machines라든지 드론 관련 종목군들이 미국 증시에서 들썩거리거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에 우리나라 드론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관련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미국 증시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드론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슈라든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단기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익이라든지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이제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실 때 그 Unusual Machines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우리 주식에서 실제 이거 드론 관련주다 딱 명확히 꼽을 만한 주식이 명확히 있는 게 맞을까요? 뭐 사실 그래도 있기는 해요. 네. 그 지금 드론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실제 드론 기업도 있고 우주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쪽도 있고 LRG 넥스원처럼 최근 드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드릉드릉 이렇게 시동을 거는 그런 쪽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들 오늘 상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산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관심주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LRG 넥스원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20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방산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자 도생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좀 각자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방산 3대장 중에서 좀 덜 올랐던 게 LRG 넥스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지금 중동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이란 모멘텀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 쪽에 대해서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연내에는 그래도 좀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반기 내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격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이르면 내년 초 혹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지금 드론이라든지 로봇 쪽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로봇 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있는 상황들. 근데 방산이라는 게 사실 여기저기다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방산과 드론을 접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로봇계처럼 방산을
로봇에다 접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최첨단 무기에 대한 기대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미 로봇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드론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드론과 연결되어서 지금 드론 미국 쪽에서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디오와 함께 협력해서 드론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방산에는 진출은 못합니다. 하지만 민간 쪽이라든지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요. AI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가 혹은 드론에 들어가는가 이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는데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더해서 보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방산 종목군이다 보니까 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지금 K9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 면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성장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난하게 방산이라는 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동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장기에 대한 관점, 그리고 30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분할적인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튀어오른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요즘에 같습니다. 단기 급등락 심하더라고요. 단기 급등락이 심한데 네. 대신 최근에 핫한 섹터는 다 모여있다라고 아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도 있고 네. 조선도 있고 우주항공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근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들은 다 모아놓은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지상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공중 쪽에서도 모두 수주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수주장고 역시도 지금 역대 최대를 많이 찍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주부터 최근 조선 쪽에 대한 내용들, 특히 하나오션이라든지 에머로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맞아요.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하나 시스템이 또 발을 걸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발을 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선과 연결 지어서 봤을 때, 특히 미국 에머로 쪽과 연결 지어서 봤을 때도 예. 좀 기대치가 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위성 사업 역시도 계속적인 확대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SAR 위성이 좀 대표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루미르라는 기업이 네. 20% 정도 넘게 올라갔어요. 루미르가 사실은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 SAR과 관련했을 때 오늘 좀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결국 위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네. SAR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엔 단기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핫한 섹터는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시은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